성인으로 들어와줘.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보 같아. 지금 여기서 일출을 보고 있어요. 뭐야? 어머!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센터 정윤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석 인턴 기자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IT 기술을 리뷰해보고 또 그 기술의 산업을 한번 짚어보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코너 이름이 두잇인데 두잇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두잇은 이제 그것을 하자라는 그런 진취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 IT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까지 섞인 새로운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두잇의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VR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다가 네네. 이제 XR 얼라이언스라는 걸 발견해서 VR을 첫 아이템으로 선정했어요. 근데 VR, 뭐 AR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VR이랑 AR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또 XR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VR은 그 이제 버추얼 가상의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 AR은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증강현실. 맞아요. 예전에 저희 포켓몬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AR이 약간 그 기술을 활용한 거고. VR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매트릭스에서 들어가는 컴퓨터 세계 같은 게 이제 V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찾아보니까 MR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MR? 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R이랑 VR을 합친 걸 이렇게 부른대요. 이런 AR, VR, MR까지 다 아우르는 거를 요새는 X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Extended Reality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단순히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같은 것까지 아우르는 가상현실을 XR이라고 하는데 XR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문자 그대로 XR 기술을 위한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LG U+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회사가 속해 있죠? 기업 7곳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퀄컴 테크놀로지랑 이제 벨캐나다, KDDI, 차이나텔레콤, 펠릭스앤드 폴스튜디오. 폴스튜디오, 아틀라스 5 등 각국이 통신사랑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가 7개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데가 그런 데죠. 이번에 XR 얼라이언스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ISS VR 영상이에요. ISS가 뭐죠? 국제 우주정거장. 그쵸. 네네네. 국제 우주정거장을 VR로 찍어와서 그거를 이제 이 XR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의 기기나 아니면 통신을 쓰는 사람들은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피코 리얼 플러스 이게 요 이름인 것 같고 잠시만요. 이게 근데 머리가 불편하네. 오, 우주에 왔을 때?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거예요. 걸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걸어볼까요?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걷는다고 내 위치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바뀌지 아니구나.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때요? 영화를 좀 더 실감나게 보이는 느낌? 사람이 가까이. 아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 실제 같다기보다는 그냥 360도 3D 영화를 보는 느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네요.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이제 우주가 보이거든요. 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 일출을 보고 있어요. 우와! 어디까지 했어? 여기 지구 이제 지구? 지구가 나와요. 그쵸 이거 대박이죠. 저희가 이제 ISS VR을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왔어요. 그렇죠? 네네네.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생생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주를 가보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우선적으로 정말 신기했던 것 같고 신기했고 외부가 보일 때는 맞아요. 지구가 보일 때는 좀 무섭다 이런 느낌도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영화 같은 거를 저도 많이는 봤는데 네. 어쨌건 거기서는 다 세트장이었고 CG였고 이랬다면 음. 거기는 진짜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음.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네네. 게 이게 물론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의 영상이고 이런 거는 좋았는데
그냥 제 눈에 붙어있는 3D 영화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VR 콘텐츠 같은 건 영화에서 보면 뭐 내가 움직이면 물건에 가까워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움직여도 어쨌건 영상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LG U+ 홍보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술적인 뭐 목표 같은 것들이 식스 도프인가? 그렇게 해서 그쵸.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반영되고 메인스트림 VR 시장은 저희가 보통 그냥 3도프라고 이 3축으로 움직이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스테이지가 6도프라고 해서 6 Degree of Freedom, 이제 6개 축으로 움직이는 컨텐츠가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 만들어질 컨텐츠인데요. 우주 밖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다음 시리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 아직 시리즈가 1편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네. 공개가 안 된 3편의 시리즈가 있어요. 내년 1월에 우주 바깥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나올 시리즈에 실리게 될 예정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에서 올리는 로켓가 ISS에 다킹하는 그런 장면들도 현재 지금 VR 카메라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콘텐츠도 봤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여행을 정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파리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VR 콘텐츠로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제가 고정되어 있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실제 영상이라는 거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야동. 그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게 나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실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됐어, 성인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떡해? 근데 이거 대박인데? 근데 제목이 뭐야? 말을 못하겠네. 어떡해? 왜요? 저도요. 잠시만. 막 정나라해. 모자이크가 있긴 한데 네. 남자의 1인칭 시점. 볼래요?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진짜 야동. 저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엄마! 아니 이거 대박이죠? 아니 진짜네? 저는 그냥 뭐 비슷한 야동이겠지. 다른 야동과 진짜? 비슷한 수준이겠지 했는데 그리고 그게 어쨌건 원근감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게 더 막 사실감이 느껴지는데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인인지 안 거쳐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접근성이 좀 쉽다고 해야 되나? 안 그래도 그런 기사가 몇 개 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LG U+ 관련해서. U+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쨌건 수익을 당장에 낼 수 있는 쪽이 그쪽이어서 맞아요. 고민은 많겠다 싶긴 한데 좀 기존의 AR, VR 실감형 콘텐츠가 시장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 성인 콘텐츠 쪽으로 좀 포커스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그나마 있는 이제 그 실감형 콘텐츠 시장으로 벌써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VR 콘텐츠를 지금 어쨌건 제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U+잖아요. 물론 그쵸. 모든 통신사 중에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건 XR 얼라이언스라는 국제 여러 기업들의 동맹을 맺은 의장사도 U+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통신사가 VR 콘텐츠 더 나아가서 뭐 AR, MR, XR까지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대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그 네트워크 런칭에 따라서 이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XR 서비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가 VR, AR, MR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5G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기존에 쓰던 뭐 동영상, 영화 아니면 통화, 카톡 같은 경우는 4G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5G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새 아이폰을 샀지만 저도요. 근데 5G 요금제 비싸기만 하고 그쵸, 좀 비쌌어요. 굳이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4G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런 게 모든 소비자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G를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더 빠른 데이터 속도인 5G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VR이나 AR 같은 건 거죠.
지금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VR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써봤고 콘텐츠도 봤잖아요. 그렇죠. 시장성이 어떤 것 같아요? 시장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우선 VR 기기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말은 많지만 대중적으로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걸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전 세계 AR, VR 시장이 2019년 464억 달러에서 2030년 그러니까 10년 뒤죠. 1조 5천억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뭐 8월에 VR, AR 규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5년 5년 뒤에는 3배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시장을. 근데도 가장 회의적이었던 게 구글의 VR 산업 철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거죠? 구글이 이제 작년에 3년째 키워오던 그 데이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네.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데이드림 프로젝트가 2016년에 공개한 VR 플랫폼이거든요. 꽤 오래된 거죠, 그래도. 네네네. 3년 정도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걔들이 이제 중단한 이유가 이제 구글 관계자가 말하기를 VR에서 이제 많은 가능성을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점이 있었고 또 이제 VR 콘텐츠를 즐기는 전체 사용자의 그런 사용 시간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단했다는 그런 이유를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구글은 VR에서 철수를 해서 아예 이런 XR 콘텐츠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AR에 조금 더 투자를 하기로 맞아요. 했대요. 근데 VR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제일 대표적인 IT 회사인 구글이. 그런 게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나 아쉬웠던 점들이랑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VR 기기도 초기에는 뭐 종이랑 렌즈 아니면 스마트폰이랑 결합한 형태였는데 지금도 제일 많이 쓰이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체험해봤던 그런 HMD 기기 같은 거를 이따만한 걸 써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장시간 착용은 당연히 답답하고 또 어지러움도 있고 이게 고정이 잘 되면 답답한 게 문제고 또 고정이 안 되면 흔들려서 어지럽잖아요. 맞아요. 디바이스 자체도 굉장히 비쌀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LG U+에서 받아서 써봤던 기기 자체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한 3만 원 선이면은 살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만 원에 LG U+ 5G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 어쨌건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VR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페이스북이랑 같이 하는 오큘러스인데 맞아요. 거기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거는 좀 비싸죠. 근데 그거를 아직 VR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30만 원, 2-30만 원을 투자하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언젠간 이 VR 산업 같은 것도 요즘 말로 존버라고 하죠. 그런 존버 하다가 보면 또 확 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긴 하는데 어떤 점에서요? 확실히 진짜 저희가 TV에서 보는 그런 2D 콘텐츠보다는 확실히 더 몰입감이 있었고 더 이런 확장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MBC 다큐멘터리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보면서 막 울었었어요. 그때. 엄청 화제가 됐었죠. 선배도 보셨어요? 봤죠.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일찍 보낸 딸을 VR 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막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VR 기기를 가지고 이제 교감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이 VR 기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VR로 SNS 채팅이 가능한 VR 챗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여러 사람이랑 채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게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 의의가 되게 있을 것 유용할 같아요. 수 있죠. 아직까지는 시각에 대해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청각이나 촉각, 후각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VR 산업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콘텐츠가 공연, 스포츠, 교육, 게임, 여행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뭐 19금 콘텐츠도 있겠고. 맞아요. VR 콘텐츠나 아니면 AR, 뭐 XR 콘텐츠 업계에서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XR 얼라이언스라는 동맹을 만든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그건 좀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 같은 일상을 살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콘텐츠 장르에 대한 그 다양성이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람들이 그 식소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도 사실 단순히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의 뭔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요충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